키포인트 22번 작물의 요수량 보겠습니다. 1번 요수량은 건물 1g을 생산하는데 소비된 수분의 양인데, 여기서 건물은 밖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식물체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남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수량을 쉽게 말하면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수분의 양이다. 자, 이것도 요수량이 큰 식물이 있고 적은 식물이 있습니다. 큰 식물은 명화주, 죽과작물, 알팔파, 클로버가 있고, 그리고 적은 식물은 수수, 옥수수, 기장이 있어요. 자, 보통 시험에서 제일 큰 거, 작은 것만 알면 되는데 여기는 제일 큰 거랑 작은 것만 알면 안 됩니다. 자, 2번 보시면 작물별로 요수량의 크기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서 오이랑 감자랑 수수 내놓고 요수량이 가장 큰 작물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이가 되겠죠. 이래서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네들의 크기를 다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23번 온도예요. 온도에 별이 4개가 쳐져 있는데 이 온도에 관한 전반적인 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4개를 친 거예요. 이것만 중요해서 4개를 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유효 온도입니다. 작물의 생육이 가능한 온도의 범위예요.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저 온도부터 최고 온도까지의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이 범위 내에서 작물이 자랄 수는 있다. 이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작물이 자랄 수 없는 온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최적 온도는 이름대로 작물 생육에 최적화된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작물 키우기에 너무 좋은 온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적산 온도가 있는데, 이건 작물이 발아부터 성숙이 끝날 때까지, 작물이 싹이 트고 다 자랄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데 이 하루하루의 일평균 온도를 모두 더한 거를 말한 겁니다. 이때 일평균 기온은 최저 온도 이상의 것만 세줍니다.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작물을 키우는데 이 작물이 싹이 텄어요. 그 날의 일평균 기온이 25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일평균 기온이 21도였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나가서 작물이 다 자랄 때까지를 더한 거예요. 이 적산 온도는 보통 2000도에서 3000도도 나오고 그래요. 작물마다 잘 자라는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작물마다 적산 온도도 모두 다릅니다. 적산 온도의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그래서 온도를 다 더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작물의 생육 조건. 이 생육 조건은 작물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최저 온도랑 비슷한 겁니다. 읽어보면 작물의 생육 조건은 대부분 20도에서 25도씨이며 일반적으로 여름 작물에 비하여 겨울 작물의 생육 조건이 낮다. 당연하겠죠. 여름 작물은 높은 온도에서 더 잘 자랄 테니까 당연히 여름 작물의 생육 조건보다 겨울 작물의 생육 조건이 낮겠죠. 낮과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의 생육 조건이 더 높아요. 예를 들어 장미 같은 경우에 낮에는 24에서 27도씨 정도가 생육 저온이고요. 밤에는 15도에서 18도씨가 생육 저온입니다. 이렇게 같은 작물일지라도 낮과 밤의 생육 저온이 다르다. 2번 상추 등은 10에서 18도 정도로 비교적 낮은 온도를 좋아하며 고온에서는 생육이 나쁘다. 3번 벼 옥수수 같이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작물은 고온에서 생육이 잘 된다. 이 작물마다 고온에서 잘 자라는 것들이 있고 저온에서 잘 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호온성 작물과 혼행성 작물이에요. 자, 호온성 작물은 따뜻한 걸 좋아하는 애들이죠.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는 과수, 채소가 있는데 먼저 과수는 참, 무화과, 복숭아, 살, 감 이렇게 외워보시고, 채소는 오늘도 토고, 가수, 호박은 고생했다 이렇게 외워볼게요. 다음 혼행성 과수는 배, 사과, 자두밖에 없죠. 완전 땡큐입니다. 3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그냥 외워보시고, 혼행성 채소는 좀 많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시상에 무당딸 양배추, 양은 완전 마감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이니까 외워주시고요. 절대 외우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틈틈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외우기만 하면 그냥 공짜로 하나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외우세요. 다음 6페이지 27번 일변화가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일변화는
하루 동안의 온도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온도가 변하는데 이게 작물의 생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발화, 씨앗에 싹이 트는 거죠. 일변화는 작물에 발화를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하루 동안의 온도 변화에 의해서 싹이 빨리 트기도 하고 좀 더 늦게 트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동화물질의 축적. 일변화가 크면 동화물질의 축적이 많아집니다. 이 동화물질은요, 광합성으로 생기는 물질인데 그냥 식물에 필요한 양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은 해드리지만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시험에서 이런 원리적인 부분까지 물어보진 않고요. 그냥 일변화가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냐? 첫 번째 발화가 있고 동화물질의 축적도 있고 생장도 있고 덩이뿌리, 덩이줄기가 발달하고 개화, 결실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은 쉽게 나와요. 세 번째는 생장. 일변화는 이 생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변화가 작으면 대체로 생장이 빠르고요. 4번 덩이뿌리, 덩이줄기의 발달. 덩이뿌리는 괴의 근이라고도 하고요. 덩이줄기는 괴의 경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작물이 고구마가 있죠. 그리고 덩이줄기는 감자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29도의 항온보다도 일정한 온도보다도 29도에서 20도 사이의 일변화에서 덩이뿌리의 발달이 현저히 촉진되고 감자도 밤의 기온이 10에서 14도로 저하하는 일변화에서 덩이줄기가 발달한다. 이것은 동화물질의 축적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개화. 개화에도 일변화가 영향을 미칩니다. 일변화는 온도 변화니까 당연히 개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 맹류는 밀보리 같은 걸 말하고 이 맹류에서는 밤의 기온이 높아서 일변화가 작은 것이 출수나 개화를 촉진하지만 출수는 이삭이 나는 거고 개화는 꽃이 피는 거죠. 자, 이걸 촉진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변화가 커서 밤 기온이 비교적 낮은 것이 개화를 촉진하고 꽃도 커진다. 여섯 번째 결실, 열매 맺는 거죠. 이 가을에 결실하는 작물은 대체로 일변화에 의해서 결실이 조장된다. 자, 다음은 추나, 별이 5개죠. 그만큼 매번 출제되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나는 특히나 정의가 중요한데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식물의 종자가 발화한 후 또는 줄기의 생장점이 발육하고 있을 때 일정 기간의 저온을 거침으로써 화화가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그냥 꽃이 빨리 피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피게 만드냐? 식물의 종자가 발화한 후, 그러니까 씨앗에 싹이 튼 후 또는 줄기의 생장점이 발육하고 있을 때 이게 식물의 생장 초기를 말합니다. 이 식물의 생장 초기에 일정 기간 동안 저온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꽃이 빨리 피게 됩니다. 이 저온을 거치는 부분이 생장점이고요. 이 생장점이 저온 처리를 하는 감응 부위, 적용 부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장점에다가 저온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화화가 형성되는 거고요. 화화는 꽃눈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추나라고 하는 겁니다. 추나는 처리 온도와 처리 시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1도에서 10도 사이의 저온에서 추나되는 것을 저온 추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원년생, 장일식물로 딸기, 배추, 무, 유채, 맹류가 있어요. 맹류는 밀보리죠. 원년생은 두해살이, 장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길 때 개화하는 식물들. 그리고 비교적 고온인 10도에서 30도 온도에서 추나되는 것을 고온 추나라고 하고 여기에는 단일식물로 콩, 상추, 글라디올러스가 있어요. 단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개화하는 애들이고요. 다음으로 처리 시기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종자 추나형이 있고 녹식물 추나형이 있는데 이 종자 추나형은 씨앗에 물을 줬을 때부터 저온 처리가 가능한 애들. 완두, 보물무, 무, 배추, 밀보리, 추파맹류가 있습니다. 추파맹류는 가을에 파종하는 맹류를 말하는 거예요. 종자는 씨앗, 배는 씨눈입니다. 그리고 녹식물 추나형은 식물이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 이때 저온 처리가 가능한 애들. 샐러리, 국화, 양파, 양배추, 당근, 히오스, 스토크, 브로콜리. 여기서는 주로 추나의 정의를 묻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추나의 구분에 따른 작물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도록 합시다. 잠깐 넘어가기 전에
이춘화랑 제춘화 한 번만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가 춘화 처리를 할 때 저온 처리를 하잖아요. 저온을 거침으로써 화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저온 처리를 하고 나서 고온이나 건조한 환경에 두면 춘화의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이춘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저온 처리를 해가지고 춘화 효과를 다시 얻는 것, 이거를 제춘화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춘화를 하고 춘화 효과가 없어지고 다시 춘화 효과가 생기는 것, 이게 춘화, 이춘화, 제춘화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춘화를 이용을 해야겠죠. 농업적으로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 첫 번째는 춘화로 인해서 촉성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건 일찍 심고 일찍 수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종 연한이 단축됩니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품종 개량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종 재배에도 이용되고요. 채종 재배는 좋은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 그리고 파종 시기도 조절 가능하고 씨 뿌리는 시기도 조절 가능하고 재배법을 개선시켜서 수량도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종인지 품종을 감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춘화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30번 작물의 개화 촉진 요소. 일장 효과는 빛을 얼마나 길게 쏴주냐에 따라서 식물의 생장이 달라지는 건데, 빛을 알맞게 쏴주면 개화가 촉진됩니다. 춘화 처리도 개화를 촉진시킨다고 했죠. 3번 CN율은 탄소랑 질소의 비율인데 이게 알맞으면 개화가 촉진됩니다. 네 번째는 식물 호르몬 지베렐린 처리를 하면 개화가 촉진되고요. 이 지베렐린은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온도와 일장, 이것도 개화를 촉진시키는 요소이죠.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관여를 하는 환경적 요인이다. 영양생장은 잎이나 줄기나 뿌리가 커지는 걸 영양생장이라고요. 생식생장은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식물은요, 영양생장으로 잎이나 줄기, 뿌리를 키우고 나면 다음 세대를 위해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하는데,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정자나 난자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전환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게 온도와 일장이라는 거고, 이것도 개화 촉진 요소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외울 게 좀 많으니까 복습 좀 꼭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